다소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2018년도 저희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영학 3단 등 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단지를 꾸준히 조성하고 투자 촉진 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여 하나 첨단 소재 본사 등 우량기업 200개사를 유치하였습니다. 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와 일자리 지원센터 그리고 폴리텍 대학 세종 분원 개원 등 고용 인프라를 확충하여 왔습니다. 또한 시출범 초기 14억 원이었던 지역 대표 산업 육성 지원 자금을 올해 210여억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산업 육성 방향을 미래 신산업 분야로 확대 개편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전체 사업체는 출범 이후 57.8% 성장했고 종사자 수는 80% 정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고용률도 지난 2013년 대비 2017년도 상반기에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경제산업 여건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중심 경제가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산업 등 모든 영역에 걸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올 한 해 동안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경제 기반과 역량을 키워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월까지 일자리 전담부서인 일자리 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문가와 시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 36개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점검함으로써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공동훈련센터와 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부족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 및 부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일자리 창출 코디네이터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현장과 청년 등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 채용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을 높여나가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여 고용 실적이 탁월한 기업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일자리 확산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산학 일체형 도지학교 참여기업 확대와 장년층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1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도시기능 강화와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단체 및 협회를 적극 유치해 나가는 가운데 이를 공간적으로 집적화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 중 사업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영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와 쇼핑, 여가 생활과 교육 등 부족한 정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투자를 발굴하고 민간 투자 유치 TF팀을 운영하여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 등 신속한 행정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북부권의 SB플라자를, 남부권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의 핵심 거점지구로 성장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첨단 수송기기 부품과 첨단 신소재 부품 등 지역 대표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 지원에 총 210여 원을 투입하여 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매년 5개씩 선정하여 지역 스타 기업으로 육성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상품의 기술 지원과 마케팅,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펼쳐나가는 한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까지 조치원 원도심에 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자 연계 교육과 멘토링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축적된 노하우와 네트워크,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성과 창출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신속 대응하고 지역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본년도에는 첨단 신소재, 부품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계열 우량 기업을 50개사 유치하고 스마트 그린, 벤처밸리 산단 등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급증하는 투자 수요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시책에 맞춰 산학 협력 중심의 세종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신산업, 신기술의 실증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 규제 및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세계적인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우리 시에 반드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에너지 복지 사업 확대로 민생경제 안정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전통시장 특화 상품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집중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 향상과 편익을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센터 설립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시 전체 보급률을 83%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은 시정부 3기 출범과 함께 세종경제의 퀀텀 점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경제를 실현 나가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에 걸맞는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대책은 좋은데요. 일단 세종시의 실업률이 현재 몇 %이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연말까지 몇 %까지 올리겠다,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역대학 출신자의 공무원 특채라든가 또는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나 관공서에 시 차원에서 추천해 준다든가 채용을 연계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시청에도 있겠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정규직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세 가지 좀 알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해주신 실업률 부분은 저희 시가 작년 상반기 지금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5%입니다. 전국 평균이 3.5%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통계치로만 본다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실업률을 조금 낮추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이런 숫자에 매달리기보다는 저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라든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 공공기관이 19개의 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19개 기관들의 올해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비율을 이제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인재 채용 이 기관들과 저희가 지역인재 채용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 이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들까지 포함해서 지역인재 채용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인지 또 어떤 식의 또 취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필요한 인력들을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이미 도시
교통공사에 70여 명의 분을 공무원기관 정규직화한 부분인데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저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가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추진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관리 정책 다변화와 선제적 청결행정 체제의 구축입니다. 고국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지역 특성을 살려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보완하였으며 미세먼지 감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류차 감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비, 수질, 솜 등 오염원 배출 사업장 667개소를 기도점검하여 87개소에 대해 행정점검을 하였습니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 증신설 및 전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가로관리, 통합 등 청소 체계를 개편하고 폐기물 처리 대응업체 평가를 통해 친결행정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맑은 물 공급, 안정적 하수 처리 체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상수도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 상수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상수도 공급 장기 비전을 마련하였습니다. 물복지 소외 지역인 읍면 지역의 상수도 및 하수도 처리 시설을 확충하고 조치원 지역 상수도 유수를 높이기 위해 노관당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공원 및 건강한 숲 조성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읍면 지역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상계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산림환경 개선을 위해 세종시계를 잇는 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7회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무궁화동산 20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속한 도시성장과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변화로 다양한 환경녹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대 분야 주요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법 집행을 엄정히 하여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으며 특별관리 대상 사업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큰 배출원인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을 강화하고 저공해 건설 기계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한솔동 부강면 대기 측정망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실시간 동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습니다. 경유차 감축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포인트제 등 친환경 녹색 실천, 생활 실천, 시민 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부광면 문곡천 1호원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생태 탐방로 및 부광약수 자연사 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무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저감을 위해 조치원 남리 배수구역에 비저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개발과 조화되는 수질 관리를 위해 제4단계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가축 분뇨 처리 수술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생활자원힐센터 내 가명기동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생활권 확대에 따른 청소 업무 효율화를 위해 청소 권역을 개편하고 청소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겠으며 청소 장비 확충 및 밀폐화 등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장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충하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 설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공급을 배송 방식으로 개선하고 야간,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로드킬 투거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한 물 공급 및 안정적 하수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스마트워터 시티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파트 및 초등학교, 우개소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하여 수돗물 직접 음용률을 올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환경에 열악한 면 지역의 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64%로 높이고 조치원 구도심 교관망 현대화 사업을 금년 안으로 마무리하여 유수율을 80%대로 높여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공원을 확충하여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북부권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북광면 등 읍면지역 상업권 내 도시공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고북저수지 자연환경을 특화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야생 화원 등 5개 사업을 기본 및 실시 설계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고 2020년까지 계획된 사업도 공원계획 변경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북저수지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낚시행위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계를 잇는 블랙필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범 구간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0개 구간도 연차별 계획에 맞춰 조성하겠으며 오봉산, 운수산 블랙필 및 신도심 원형지 공원 내 무장애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을 위한 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무궁화 시책과 내실 있는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궁화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환경녹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시 품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종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 지자체별 전기차 지원금 현황을 파악해봤더니요. 세종시는 700만 원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예. 근데 대전이 500만 원, 그리고 충북, 충남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준다고 합니다. 예. 대전보다는 높지만 충북, 충남보다는 낮은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인근 지하철을 주소를 변경해서 등록하면은 신규 차량 등록 당시에 취등록세 세입을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지난번에 올렸는데요. 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부용면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청주시 남면에 가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청주시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다시 청주시를 갖고 나가서 버리고 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준시가 원래 바랬던 건 이건 아니었을 텐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호수공원에 데크를 나무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대청호도 가보면 한 4, 5년 지나면 다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세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전기차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도 사실은 1,4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우리 시는
예전 수준 700만 원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근 대전시보다는 높고 충북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국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지원하는데 상당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공해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는 확대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를 봐가면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확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쓰레기봉투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3년 만에 그 작년도에 한 60%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봉투 자금률이 사실은 현재 24%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때도 이제 그 시민들의 인상을 너무 걱정이 되셔서 사실 120%로 환경부에서는 저기 인상을 하고 이제 압력도 받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60% 선. 그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시민들 나중에 이제 인상을 하고 시민 여론을 한번 저기 좀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대략적으로 10분 정도 여쭤보니까 그래도 13년 만에 올렸기 때문에 수긍을 한다는 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쓰레기봉투는 계속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지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부라든가 감사원에서도 쓰레기봉투를 자꾸 현실에 맞게끔 올리라고 자꾸 그 압력이 계속 들어오는 사항도 배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째 우리는 60% 선으로 올리는 걸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 데크 문제는 사실은 지들끼리 데크 문제가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제품을 만든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 외국에서 이제 그 불량품 자재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사항은 그 회계부서라든가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공급 체계를 갖추어서 불량 제품을 안 쓰고 친환경 제품을 쓰도록 하되 이제 그 보수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나가도록